어색한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 한두 번씩은 있죠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놀신 몸짱입니다.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빨리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져요.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. 술이라도 있으면 좀 들이키고 취기로라도 친해질 수 있지만 술 깨면 다음날 다시 어색해집니다. 어쩌면 처음보다 더 어색해질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한동안 안 볼 동창들 만날 때 써먹으면 좋겠죠. 어쩌면 술 없이 어색함을 푸는 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렇다면 왜 어색한 걸까요?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. 저희 집 고양이도 처음 만난 사람 보면 어색해합니다. 물론 맨날 보는 저랑도 조금은 어색하긴 합니다. 여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인지 안전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. 어떠한 집단에서 새로운 사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. 그 사람이 우리 집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해가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죠. 1만 년 전 우리가 아직 동굴에서 살 때 새로운 사람을 잘못 받아들여서 집단에 피해가 간다면 그 피해는 치명적이었겠죠.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어색한 이유도 마찬가지의 이유인 거죠.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요. 한마디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심리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. 라포란 한마디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놓아서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상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. 상담자와 내담자가 라포를 형성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긴 침묵이 이어진다면 상담자는 어떻게 대처할까요? 상담자마다 대처하는 게 다르겠지만 오히려 제가 배운 교수님은 침묵을 이용한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10분 동안 내담자와 침묵을 지키다가 내담자가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다고 하셨죠. 그렇지만 내담자는 이후에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더 큰 라포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은 그저 침묵이 아니라는 겁니다. 침묵은 또 다른 대화의 표현이라는 거죠. 어떤 사람이 침묵을 한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거겠죠. 어색하든 불편하든 짜증나서든 특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침묵이 길어진다면 억지로 그 침묵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. 차라리 침묵을 이용해 보세요. 어색함을 깨기 위해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말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침묵이 길어진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있으면 말수가 적어지는데 오늘이 꼭 그렇네요. 침묵을 어색해하지 말고 솔직히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.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. 그럼 상대도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침묵을 상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이유는 아직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. 마치 수술을 할 때처럼 신경 한 가닥 한 가닥을 이어붙이는 느낌이랄까요? 적당한 자기 개방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어떠한 공감대를 이어붙일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헬스를 하는 중인데 원래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수영하고 헬스하고 요즘 같이 하고 있어요. 혹시 수영 좋아하세요? 아니요,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안 좋아하시는구나. 물이 많이 무섭죠. 네, 예전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서요. 예전에 저도 수영 못했을 때 캐리비안 베이에 빠져서 물 엄청 먹은 적 있어요. 저는 계곡에 빠져서 큰일 날 뻔한 적 있어요. 캐리비안 베이에 안 가본 적 오래됐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. 이러면서 점점 피상적인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내적인 대화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벽이 생기는 것 같다. 그럴 때면 차라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세요. 내가 그렇게 만만해? 네, 농담이고요. 차라리 무언가를 같이 하세요. 영화라도 보시던지 보드게임이라도 하시던지 하다못해 핸드폰 게임이라도 같이 하세요. 공감대가 없으면 공감대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카페에서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카페에서 나오셔서 다른 무언가를 하시면 됩니다.
그러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추억과 공감대를 쌓아 나가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색함은 사라져 있고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요약을 하자면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것은 당연한 거니까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. 마치 한 땀 한 땀 수술하는 외과 의사처럼 하나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. 마지막으로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만들자.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봐요. 안녕.